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56%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2.01% 상승 마감을 하면서 이틀 연속 상당히 큰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급락한 어떤 폭 자체가 코스닥이 훨씬 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 대비 하락폭의 절반값 정도까지 일단은 반등이 좀 나왔어요. 보통은 이제 낙폭 대비 한 절반까지는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장 상황에 따라서 맞고 이렇게 좀 다시 밀리기도 하고요. 시원하게 좀 뚫어주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은 바닥 대비 반등이 나올 만큼은 나와줬다. 그렇다는 것은 어제 오늘 반등에서는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계좌에 비중 조절을 어느 정도는 좀 해놓고, 물론 하루 더 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맞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래도 현금 확보를 좀 많이 해놓고 그 다음 장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금 확보를 오늘 좀 해야 되는 날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통 고점 대비 하락폭의 한 절반값까지는 반등이 나온다고 봤을 때 오늘이 딱 이제 저항대는 왔죠. 다만 혹시 이제 추가 상승이 좀 더 나온다고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어떤 일봉상의 추세선을 좀 이탈했던 이때 당시에 요렇게 일봉상의 추세선 하단을 이탈했던 요 추세선까지는 조금 더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내일 이제 반등이 좀 혹시 더 나와도 한 1020포인트 코스닥 기준으로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또 시간에서도 상당히 종목들이 괜찮거든요. 삼성전자도 뭐 0.5% 오르고 있고 이게 이제 장 끝나면 거의 이제 장 끝남과 동시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기존에 180조 이제 투자액이 이제 240조 정도로 좀 늘어났습니다. 반도체 뭐 바이오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산업에 걸쳐서 한 240조를 투입하겠다. 요 뉴스 때문에 아마 시간에서 이제 삼성전자 비롯해 가지고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삼성전자가 한 2% 이상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날 아마 그동안 좀 많이 눌려 있었던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랑 같이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속적으로. 근데 오늘이 딱 그 날이었고, 물론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반등의 힘이 약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한미 반도체를 들고 있는데 팔지 않고 홀딩을 해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장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반도체 섹터가 눌렸던 거에 비해서 이틀 동안 시장이 한 5% 가까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반도체 섹터의 반등이 좀 덜 나왔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나와줘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그런 어떤 저의 판단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했던 것은 오늘 2차전지 섹터의 약세였습니다. 장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물론 LG화학 리콜 악재가 있기도 했지만 뭐 이제 악재랑 겹쳐져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가장 강력했던 주도 섹터였긴 하지만 주도 섹터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올랐더라는 또 반증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쏟아지는 거고요. 시장이 급락했다가 이제 반등할 때는 급락할 때 강했던 종목들은 반등할 때 약한 모습을 보이고요. 급락할 때 가장 많이 좀 조정을 받았던 섹터 종목들이 반등할 때 크게 이제 튀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장이 조정받을 때 가장 강했던 애들이 물론 2차전지도 같이 조정을 받았지만 2차전지는 이제 이때 반등 나올 때 크게 좀 반등이 나오고 이 이후로는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쏟아졌고
시장이 안 좋을 때 가장 강했던 애들이 이제 카카오뱅크랑 크래프톤 뭐 이런 신규 상장주 애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장이 이제 반등이 나오자마자 물론 이제 재료 소멸도 좀 있었지만 약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이제 살짝 장마다 장의 어떤 분위기마다 좀 다른 면은 있어요. 또 어떤 장에서는 시장이 약할 때 잘 버티던 애들이 시장 반등과 동시에 딱 이렇게 튀어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 뭐 장이라는 표현보다는 또 종목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장에서는 이제 최근 트렌드 같이 많이 떨어진 애들이 오를 때 그만큼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요즘에는 이런 트렌드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한 2, 3년 전 트렌드에서는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진 애들이 시장 반등 나올 때도 반등이 얼마 안 나오고 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조정받을 때 조정폭이 크지 않고 잘 버티던 애들이 반등 나오면서 딱 이렇게 폭발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시장의 지금 위치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메리트 있는 종목들은 거의 이제 우선순위가 가격으로 정해지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무조건 싼 가격, 조정 많이 받은 애들, 요런 애들이 바닥에서 좀 잘 튀어오르는 그런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섹터가 약세를 보인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는 이 2차 전지 섹터의 수급이 어디로 이동할까라는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뭐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무조건 반도체입니다. 왜냐면 최근에 가장 안 좋은 뉴스와 함께 낙폭이 좀 과대했던 섹터이고, 바이오는 지금 뭐 이미 이제 좀 좋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물론 종목별로 보면은 반등이 어느 정도 뭐 이틀 동안 거쳐가지고 뭐 한 5%, 6% 이렇게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기준에서는 반등이 훨씬 더 나와야 된다. 추가 반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얘네들도 똑같이 고점에서 이 정도 떨어졌으면 그래도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뭐 이제 피크아웃 우려나 디램가가 하락에 대한 우려로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조정을 받기 전에는 어찌됐건 주도 섹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얘네들도 하락폭에 대한 최소한 절반값까지는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반등은 조금 저는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일 오전 흐름에는 아마 그러니까 갭을 좀 띄우고요. 갭을 좀 띄우고 이 시세를 좀 유지하면서 한번 오버슈팅이 나와줄런지 갭만 띄우고 이렇게 이제 죽는 모습이 나올지는 내일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내일 장 상황 보면서 판단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악재를 동반하면서 한번 이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좀 꺾이면 뭐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는 오르기도 많이 올랐고요. 어찌됐건 주식이라는 것은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계속 이제 흐름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상승할 때는 좋은 뉴스만 나오고요. 또 기가 막히게 고점부터 떨어질 때는 또 계속해서 악재만 쏟아져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뭐 애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히 필요한 거겠죠. 조정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뭐 테마주가 아닌 이상 이런 섹터 종목들은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가야 되는 거니까요. 너무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심을 품을 게 아니라면 뭐 이런 조정도 그냥 견뎌내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박자를 좀 잘 타셨어야 되겠죠. 저희 리딩방은 2차 전지 섹터를 코스모항만 한 번
언제였더라? 이날. 요날 눌림목에 사서 다음날 이제 잘 팔고 나왔거든요. 요때 한번 매매하고 이 뒤로는 별로 썩 그렇게 땡기지가 않아가지고 저희는 아예 그냥 2차 전지는 손을 대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한미반도체를 이때 이제 조정받을 때 사가지고 일단은 좀 홀딩은 하고 있습니다. 내일 슈팅이 좀 크게 반도체 섹터 지금까지 좀 워낙 고생했기 때문에 내일 좀 갭 띄우고 밀리지 말고 시원하게 좀 슈팅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추천드렸던 종목 뭐 유니드는 거의 제가 신들려 버렸죠. 야, 이건 뭐 좋아요 한번 누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들 다들 눌러 주시고요. 유니드를 제가 방송에서 총 딱 4번 추천을 드렸고요. 요날 추천드리고 다음날 7.66% 반등, 그리고 요날 다시 추천드렸죠. 21선 눌림목. 이 캔들을 보시면 이런 거에서 이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랫꼬리도 없이 만들어내는 이런 캔들들 깔끔하죠. 여기서 두 번째 추천드렸고 다음날 12.89% 반등. 그리고 나서 이제 전고점 구간이니까 여기는 확률이 50대 50이다. 돌파를 해줄지 맞고 떨어질지는, 그러니까 굳이 접근할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얘가 다시 21선 눌림목 자리를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말씀을 또 드린 거죠. 그리고 이날 8% 반등. 이제 저희 리딩방은 여기 한번 먹고 이렇게 한번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다시 제가 방송에서 추천을 드리기를, 여기서 공략하긴 조금 애매하니까 얘가 이렇게 이제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뚫어내는 슈팅이 한번 나와주는 흐름인 건데, 바로 어제 진입하긴 조금 애매해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양봉 만들면서 12만원 돌파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좀 안착을 해주면 그 다음날 저는 이렇게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조금 저희 리딩방에서는 공략을 못해서 아쉽긴 한데, 이제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은 공략하신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수익을 내시면은 뭐 이제 저희 뭐 리딩방 회원님이 아니시더라도 카톡으로 뭐 이렇게 좀 고맙다고 기프티콘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방송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물질적인 어떤 보상을 받게 되면 기분이 좋긴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좀 S사 거를 스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왕 혹시 감사의 표현을 저한테 해주실 거라면 좀 스벅으로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게 잘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히 말했나? 좀 없어 보이네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으면 저도 기분 좋고 보내주시는 분들도 뭐 수익 나서 기분 좋아서 또 보내주시는 거니까 서로서로 윈윈한다는 생각으로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아무튼 유니드 오늘 이제 탄소포지 관련주로서 이제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여기서 이제 뚫어냈고 아마 뭐 찌글찌글 이렇게 또 좀 하다가요, 이제 2차 상승이잖아요. 1차 상승, 2차 상승,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눌렸다가 아마 얘는 만들어가는 흐름이 3차 상승까지는 갈 것 같은, 거기다 이제 실적도 받쳐주고 해서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어저께 추천 좀 드렸던 종목이 이제 홍준표는 이미 좀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잡기가 뭐하신 분들은 유승민 관련주를 좀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3일기업공사 추천드렸고, 무엇보다 얘가 자리가 참 좋잖아요. 여기서 뭐 얼마나 밀릴 게 있어요. 자리 자체가 조금 이렇게 사도 상당히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괜찮은 눌림목 자리다 보니까 여기서 충분히 사도 괜찮다고 느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장이 급락하기 전에 얘가 봉을 뽑아내면서 일단 기준봉을 만들어 놨는데, 장이 급락하면서
뭐 아무리 세력들이라고 해서요, 장이 2% 3%씩 막 5% 빠지는데 이거를 돈을 다 받아대면서 버틸 이유는 없어요. 제가 세력 입장이라면은 뭐 나오는 이제 매물 받아서 주가를 버티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냅두고 싸게 사서 다시 말아 올리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죠. 근데 얘도 장 때문에 밀렸죠. 이날 돈이 들어왔는데 거래량은 없죠. 그러면서 가격만 한참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은 장이 회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중봉 만들고 뭔가를 하려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흐름을 다시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 이제 리딩방도 오전에 이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서요. 이거 걸어놨어요. 뭐 반등 나오면 뭐 먹고 아니면 말지라는 생각으로 9,120원에다가 걸어놓고 막 그냥 할 일 하고 있었는데 뭐 갑자기 팔렸더라고요. 슈팅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손쉽게 또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인데요. 아직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음봉도 나왔다가 다시 뭐 이렇게 흐름 가져가다가 한 번 정도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얘도 유니드랑 같이 이제 계속 추적을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 종목이고요. 야, 어제 추천드렸던 거 잠깐 짚어드렸고, 야, 이거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일요일날 저녁에 올려드렸던 이제 방송에서 이 기사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어찌됐건 이제 세계 최초로 정식 승인 나는 거잖아요. 긴급 사용 승인에서 이제 완전 승인이 되는 건데, 이게, 뭐, 재료가 될까? 혹시 시장에서 반영이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그냥 저는 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화이자 관련주 하면은 너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뭐 제일약품 있고, 뭐 오늘 뭐 이제 우리바이오도 있었죠. 우리바이오 있고, 맞아. 오늘 뜬금포로 또 제주반도체도 예전에 화이자 백신 용기 공급한다라는 이제 뉴스 때문에 한번 이제 시세를 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세 종목이 오늘 시세가 좀 났었어요. KPX 생명과학도 이렇게 아무튼 네 종목이 세트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차트 자리도 뭐 그냥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너무 쉽다. 너무 쉽고 너무 그냥 뻔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반응을 할까 저는 사실은 의문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요건 잘 모르겠네요. 차라리 이게 조금 반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히 반대가 됐죠. 얘네는 이제 뭐 제넥신이랑 진원생명과학 이제 DNA 기반 백신 하고 있는 관련주인데 얘네는 반응이 없었고 오히려 화이자 이제 정식 승인 요 뉴스가 오늘 좀 반응을 하면서 야, 뭐 거의 20% 가까이 반등이 나왔으니까요. 접근하셨던 분들은 또 큰 수익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아쉽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단발성 재료기 때문에요. 앞으로 뭐 보실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반대로 최근에 페노피브레이트 관련주나 락토페린 관련주 이쪽 애들은 조금 지속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추적을 좀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페노피브레이트 관련주는 지금 뭐 대원제약이랑 뭐 진양제약, 하나제약 요 정도 있는데 대원제약이랑 진양제약이랑 일단은 조금 막상막합니다. 어떤 종목이 확 이렇게 대장이라고 보기가 일단은 저는 대원제약으로 보곤 있는데요. 오늘은 또 진양제약이 조금 더 올랐고 근데 두 종목의 공통점이 보시면 상당히 핸들링이 지저분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그 위아래 변동폭이 상당히 커서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뭐 1차 매수 했는데 뭐 5% 밀렸다고 2차 매수하고 이러시지 마시고요. 이 매수 간격을 조금 넓게 봐주는 게 좀 좀 더 안전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상한가를 가려면 가던가 뭐 움직임이 좀 상당히 좀 지저분해서 공략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쉬워 보이진 않는데 얘네들도 이제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핸들링이 지저분하다가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끝나는 지점부터는 이제 핸들링이 조금 쉬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정직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얘네들을 좀 공략을 한다면 조금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조금 뭐 좀 이런 구간에서 수렴을 거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가격대를 완전히 좀 뛰어넘고 살짝 좀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이 나타난다든지 고를 때 한번 매수 관점을 가져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이제 어떤 매물대를 넘지 못한 이 안에 어떤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그 롤링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울 겁니다. 아무튼 그 페노피브레이트 관련주들은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아까 국제약품 이제 락토페린 관련주인데, 야 이게 너무 역배열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얘도 변동성이 일단은 장난은 아니죠. 근데 얘네들도 일단 요 바닥권에서의 요 가격대는 일단은 좀 넘어졌고, 여기서 좀 주가가 여기서 안정화가 되는 모습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밀려버리면은 조금 공략하기가 힘들 것 같고, 최소한 여기 이제 상한가 종가를 훼손하지 않고 이 위에서 뭐 이렇게 윗꼬리를 좀 채워가는 흐름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이런 모습이 좀 확인이 돼야 공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뭐 갑자기 또 이렇게 쓱 밀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애들은 아무튼 차트가 좀 지저분하다거나 이렇게 이제 역배열해서 올라오는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확인해야 된다. 매물을 소화하는 거를 확인해야 된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바이오 관련주 최근에 뭐 이제 바이오니아가 여기서 더 갈까요? 조정이 좀 나올까요? 뭐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모릅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를 거고요. 다만 이 종목이 2만원에서 사실 2만원짜리가 지금 거의 7만원이 된 거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기간 안에 급등을 한 거고요. 요 기간 조정도 사실은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그렇게 길다고 보기도 힘들고, 이런 구간에서도 크게 조정 없이 지금 2만원짜리가 7만원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조금 뭐 하루 이틀 슈팅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이 구간에서 물리면 답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좀 긴 조정, 그러니까 조정 없이 오른 만큼 얘도 만약에 한번 매물이 출회되기 시작하면은 조정이 급하게 나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좀 깊은 조정을 저는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BNC 얘도 어제 이제 제가 좀 멘트 드리기는 이제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한 8,000원짜리가 2만 뭐 한 5,000원 가까이 찍었기 때문에 주가가 낮은 상황은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가줄까? 저는 일단은 여기서는 한번 멈칫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맞고 눌림이 좀 나왔다가 다시 준비하면 이때 공략을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이제 시간외를 떴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돌파를 해서 시작을 했겠죠. 근데 돌파해 놓고 바로 이렇게 뽑아주기는 저는 조금 힘들 수 있다라고 멘트를 드린 겁니다. 어찌됐건 오늘 슈팅이 한번 나오긴 했지만 어제 시간외가 뜨지 않았었군요. 한국파마를 제가 착각했습니다. 한국파마가 어제 시간외가 올랐었는데 그거 좀 착각했습니다. 아무튼 어제 이제 뭐 시간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던 상황인데 맞고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봤는데, 일단 오늘 뚫어주는 슈팅이 한번 나오고 조금 해석하기가 힘든 그런 캔들이 좀 나왔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는 이 위로는 조금 부담스럽다. 한참 조정 나오길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얘가 이제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고 쳤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한 번 21선에서 시세 한 번 냈고요. 여기서 또 21선 눌림목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21선이 올라오고 눌림목이 나온다고 여기서 또 갈까? 물론 21선 올라오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또 가다가 22,500원 위로 올려치고 여기서 진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만들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면 되고요. 미리 가서 뭐 어설픈 눌림목에 잡는 거는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눌림목 나오는 건 내비두고요. 얘가 21선 구간에서 이렇게 다시 채워 올라오면 이때는 다시 한번 뚫어주겠다라는 의도로 볼 수 있으니까 요때 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떨어지는 거는 막 21선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면 21선 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막 잡아 들어가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던 한국파마. 한국파마 이제 어저께 시간에 떠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한국파마도 제가 이때부터 관심 종목 드렸던 애죠. 한국파마로 수익 내시고 요날 한국파마 이제 수익 내시고 저한테 기프티콘 주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한 세네 분 주셨는데 아무튼 큰 상승 있었고, 근데 얘가 여기서 이제 털어먹고 나간 거면 요까지는 이제 모르죠. 어떻게 될지. 여기까지는 이제 접근이 불가한 겁니다. 근데 어제 멘트 드린 것처럼 금요일날 지수가 3%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얘가 버틴다. 그럼 수상하다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65,000원이라는 저항대 여기를 이제 갖다 놓으니까 아마도 이제 개인들이 막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시간에서 뜬 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시간에 뜨고 이제 시가 뜨고 이렇게 밀어버리는 경우 상당히 많죠. 그리고 나서 아마 이렇게 다시 만들어 갔다가 요렇게 가는 그림이 나올 확률이 저는 좀 있다라고 봅니다. 한국파마도 좀 지켜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서 이제 돌아나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바닥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 리딩방도 요날 사서 이날 잘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음봉 하나만 좀 더 떨어져 주면 그때부터 매수 관점을 좀 가져볼까 노려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물론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잡아볼까 뭐 고민이다, 이 정도 오면은 살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은 드리는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항상 오늘 지금 이 시점까지의 생각인 거고요. 내일 장 상황을 보면서는 실제로 매수를 할지 말지는 내일 상황을 보면서 다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제 방송 보시면서 이제 시청자분 본인 기준에도 맞는데 증권맨이 또 추천도 한다 그러면은 어떤 그런 종목들을 매매 대상으로 좀 삼아서 해주실 때 좋은 결과가 나오시는 거지, 전혀 자기는 어떤 관점인지도 모르겠고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무작정 제가 추천하니까 사고, 요런 거는 그렇게 좋은 결과는 없을지 모른다, 그런 말씀도 좀 오늘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오늘 맥 종목 안 한 것 같은데 상당히 시간이 빨리 갔네요. 그 다음에 정말 좀 배가 많이 아팠던, 하지만 왜냐면 저희 리딩반이 이제 여기서 손절했거든요. SMCNC를 처음에 이제 접근할 때 일단은 1파동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기간 조정을 길게 가져갔고 두 번째 파동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얘도 지금 2,000원짜리가 7,000원 가까이 이제 찍었죠.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대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때 접근이 들어갔거든요. 요때.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이렇게 만들어 놓길래 얘 이제 이렇게 가겠구나. 이건 뭐 거의 간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요일날 지수가 한 3% 떨어졌나요? 예, 그러면서 21선 눌림목이 나왔고, 야, 근데 여기서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죠. 다음날 만약에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대응을 할까? 아니면 어차피 얘 뭐 거래량 터쳐놓고 이렇게 이제 거래량 이제 죽이면서 눌림목 만들어 놨고, 한 번은 이제 띄우려고 이 흐름을 가져왔을 건데, 어쨌든 지금 본인 의도로 얘네들 의도랑은 다르게 지수 때문에 밀리고 있는 거라면 이 지수 때문에 이탈하는 이 봉을 어떤 그냥 변수에 의한 변칙적인 흐름으로 보고 홀딩을 해볼 것이냐, 아니면 원칙에 맞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어떤 고민인 거고요. 결론은 21선 이탈할 때 그냥 바로 잘라버렸거든요. 저희가 손절 대응을 했는데, 다시 돌아가더라도 저는 이 대응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일 첫 번째는 주가의 위치입니다. 만약에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구간에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1차 파동 뭐 2,000원짜리가 이제 뭐 한 3,00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지수 때문에 얘가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자리인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자리에서 뭐 2,000원짜리가 몇 프로 오른 건가요? 뭐 한 60% 오른 거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들은 사실은 부담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지수 때문에 밀린다 그러면은 요 정도는 좀 유연하게 좀 홀딩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고민을 했던 자리는 높은 자리죠. 여기서 물론 이렇게 됐다가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다시 돌아 나갔지만, 정말로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대로 꺾여버리면서 테마주들 그냥 아예 그냥 다 뭐 날아가 버리고, 그럼 세력들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뭐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일단 작전상 후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빠지는 것도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제 내가 뭐 대응 안 하고, 분명히 대응해야 될 자리인데 대응 안 하고 버티다가 수익이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나면, 일단 내가 손실이 안 나고 익절을 했기 때문에 돈은 얻었죠. 돈은 벌었죠. 근데 이런 경험들이 한 번, 두 번 쌓이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손절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손절 감각이 무뎌지거나 내 머릿속에 강하게 이 잔상이 남아요. 그러면서 이 다음 매매 혹은 이 다음 매매, 다다음 매매 에서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얻은 건 한 종목의 익절이지만 버텨서 먹은 이 익절이 결국은 독이 든 성배가 되어져서 영향을 미치는 거는 내 계좌 전체, 내 매매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수익을 낸 건가요? 고작 한 종목 뭐 몇십만원, 몇백만원, 이거 먹은 이 잔상이 남아서 손절 못하고 대응 못해서 내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피해는 뭐 수천만 원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당연히 사람이니까 아쉽긴 하죠. 근데 똑같은 상황이 와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아무튼 SCM, CNC 좋네요. 힘도 좋고. 그래서 이제 뭐 한번 이제 이렇게 좀 아다리가 좀 안 맞는 애들은 다시 좀 잘 접근을 안 하게 돼서 저도 그냥 보기만 할 건데, 어찌됐건 이슈도 살아있고요. 이슈 자체도 좋고, 근데 뭔가 진짜로 매각이 결정되어질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재료 소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뭐 매각 발표가 난다거나 하게 되면 슈팅 나왔다가 재료 소멸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노젠이 코로나 예방률 96.5% 뭐 나왔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아, HLB가 뭐 진짜 오랜만에 일단 고개를 좀 들고 있는데 어찌됐건 얘는 일단 한번 재료부터서 움직이면 조금 화끈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맞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얘도 지금 가장 그래도 좋게 볼 수 있는 것은 코로나 폭락장 이후로 이렇게 흘러갔어요. 남들 정말 1, 200%씩 오를 때, 물론 이제 앞전에 시세를 냈던 부분 때문에 이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오랫동안 눌려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폭발하게 되면 또 그 힘이 상당할 수 있다. 그래서 HLB는 저는 이 5만 원 정도 가격대 여기만 좀 뚫어주면요. 여기 뚫고만 좀 안착하면 이 위로는 흐름이 좀 가벼워질 수도 있거든요. 워낙 끼가 좋은 친구기 때문에 얘도 잘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